포브스에서 올린 기사가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의 제목은 한국 다시 해내다. 당황한 회의론자들입니다. 그러면 먼저 해당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는 금융위기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2000년과 2008년에는 각각 닷컴과 리먼 브러더스 사태도 피했습니다. 신흥시장에서의 2013년 긴축발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중국과 함께 코비드 이전의 성장 수준으로 복귀했습니다. 무적의 한국은 올해 첫 3개월 동안 예측을 깨고 연간 1.6% 성장하며 미련한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 가속화, 기업 투자 증가, 정부 지출 증가 등으로 한국은 2020년부터 워싱턴과 도쿄에 이르는 경제보다 더 빨리 잔해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박양수 한국은행 총재는 수출이 중국의 부흥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의 회복의 혜택을 서서히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역풍은 물론 많습니다. 하나는 무역 전쟁의 부산물인 글로벌 칩 부족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제사의 물결은 많은 변수를 만들어냈습니다. 뉴욕에서 뭄바이까지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 또한 위험 요소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플러스 성장 복귀는 앞으로 더 좋은 시기를 예고하는 전조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는 개방적이고 상당한 무역 강국인 한국보다 더 나은 경제 풍년계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 경제의 움직임은 종종 더 큰 경제가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암시합니다. 한국이 다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경제 팽창보다 훨씬 더 확실한 지표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터널 끝에 비친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재벌, 즉 재벌의 삼성의 실적을 보면 우연이 아닙니다. 삼성은 세계 경제의 축소판인 한국 안에 있는 또 다른 축소판입니다. 그리고 1분기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1년 전보다 46%나 뛰었습니다. 가장 큰 스마트폰과 메모리 칩 제조업체인 이 회사는 국가 경제를 촉진하는 거대 기술기업의 가전제품과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좋은 소식은 한국의 반등이 막바지에 다다른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훈풍을 더해준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부터 보다 혁신적인 성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외쳤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한국은 가전제품, 디지털 기기, 석유화학, 반도체, 대중문화 수출 분야에서 선두주자가 되어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했습니다. 보다 최근엔 한국은 역사적으로 자동차와 선박에 의해 주도된 경제를 다각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수출에서 혁신과 서비스로 가는 성장 동력을 재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된 초점은 경제 발전 동력을 기업 문화를 교란하던 재벌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는 기술로 발전시키는 스타트업으로 옮기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는 한국의 경제 체질을 바꾸겠다고 연이어 밝힌 세 번째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명박 청와대는 2008년에 큰 개혁 빅뱅을 약속하며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다소 빨리 끝났습니다. 돌이켜보면 현대그룹의 전 엔지니어링 및 건설 사업의 최고 경영자가 재벌의 경제력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일 것입니다. 그는 후에 감옥에 갔습니다. 후임자 박근혜는 2013년에 경제체질 성장, 고용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뤄내겠다는 약속으로 당선됐습니다. 박 당선인의 동기부여 철학은 몇 개의 대기업과 정부가 주도하는 성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박 씨의 등장은 역사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재벌 체제를 만든 것은 아버지 박정희 독재자였습니다. 이들 대기업들은 한국이 전쟁의 잿더미에서 살아나도록 돕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경제 지원의 많은 부분을 독식하면서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들은 또한 통제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벌의 고삐를 주기보다는 그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2017년 그녀는 탄핵되었고 뇌물과 권력 남용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실 박 씨는 삼성의 후계자와 스캔들에 휘말렸습니다. 2017년에는 문 대통령이 한국의 경제 민주화를 실현할 차례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랙다운 경제에 나선 반면 문 대통령은 법인세 최저임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는 경제 변화에 대한 트랙업적 성장, 즉 소득주도 성장 관점으로 유권자들을 흥분시켰습니다. 한국이 다시 성장하고 있는 지금 문 대통령은 적어도 경제를 다시 만드는 힘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그렇게 한다면 한국은 계속해서 부정론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고 경제 사다리를 더 빨리 올라갈 것입니다. 여기까지 포보스의 기사 전문입니다. 해당 기사는 일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지만 신기하게 한국에서는 전혀 기사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연일 부정적인 기사만 쏟아내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국이 엄청나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평소에는 외신 보도를 잘 받아줬다가 이번에는 왜 보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면 그들이 매일 대단해서 너무나도 부럽다고 말하는 일본에서는 포브스가 보도한 뉴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의 실정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계속 자기 만족을 추구해온 결과 아직도 한국이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매번 기술력이 뛰어나서 일본을 따라잡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노벨상 한 번 받지 못한 나라입니다. 어쨌든 일본으로 미륵국해서 일본에서 살려는 생각은 말아주세요. 거기서 계속 자기 만족하고 살아주세요. 해외 칭찬만 적힌 기사네. 어떤 기자인지 궁금하네요. 외환위기 탈피를 한국의 힘으로 했다고요? 주위의 지원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모두가 힘을 합쳐 이룬 것을 자신들의 힘으로만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그들 나라의 방식이다. 협동심이라고는 전혀 없고 그 나라의 국민들은 예절도 없고 배려도 없다. 한국이 다시 성장하고 있는 지금 문 대통령은 적어도 경제를 다시 만드는 힘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 내용이 성립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연임이 필요하겠네요. 한국 사상 처음으로 2분기 연속 혹은 영구적인 대통령 취임. 한국 국민 모두가 필시 기뻐할 일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기사를 구구절절 썼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을 쓴 기자도 우리나라 판타지에 감염되어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성장에 기대든 분이은명 희망찬 미래를 상상하면서 실제 경제 지표를 가지고 와서 쓴다면 아무 말도 못한다. 우수한 국가라면 애초에 외환위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국가 채무가 디폴트 직전이니 뉴스를 발신하거나 코로나로 오버한다. 경제 성장은 일본보다 위라고 말하고 일본의 반도체 부재 메이커 유치에 필사적이다. 그러면서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아직도 70%나 하고 있다. 너희들은 도대체 일본에서 받아먹기만 하고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 것이지? 문재인 대통령인 만큼 경제 부활은 무리. 일본의 원조 없이는 경제가 부활할 수가 없다. 반일이 일상이 되어버린 결과 사면초가입니다. 정보 조작은 자세하지 않으면 그냥 가짜뉴스로 보일 뿐입니다. 아무튼 이웃의 경제가 회복해서 잘 가든 타다는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처음에 비해서 위세가 약해진 것이 불안합니다. 남은 임기 1년 안에 모든 것을 붕괴시키고 레전드가 되어주세요. 당신은 실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한국 정부의 아양 떠는 기사네. 아시아 4위의 경제 규모 3위가 나오지 않았지만 좋은 정보만 올려보낸다. 집권 여당계의 기사인가요? 그것이라면 왜 고용이 늘지 않는 것일까요? 일본처럼 일손 부족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본은 코로나 사태 이후 다시 호황기를 맞이하려고 일손 부족 사태가 일어났다. 정말 삼성만의 나라군요. 반도체뿐. 한국의 취업자를 보면 60대 노인이 30대 취업자 수보다 많다. 일할 사람이 노인밖에 없으니 이민자들을 받으려고 법까지 바꾼다고 한다. 역시 이번에도 한국에서 만든 기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등감에 부들부들 떠는 일본인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경제를 걱정하기 전에 자신들의 처지를 걱정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총리의 자리가 위태위태하니까 말이죠.